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토리가 있는 컨텐츠 본격 사주와 시사 정치의 만남 사토사주 TV 운계입니다. 운계 사주 명리학과 심리학의 창시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또 사주 TV는 품격 사주와 시사 정치 그리고 지식과 섭생, 양생법 즉 건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논어 태백전에 공자왈, 흥어시 리버의 성어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동양의 교육 방법이기도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기를 나는 시를 통하여 일어나고 예를 통하여 서며 음악을 통하여 완성한다. 즉 공자의 수양과 학문의 세 가지 단계를 설명한 말입니다. 신원서파는 동양의 오래된 인간 선택 표준 조건입니다. 신수, 말씨, 문필, 판단력, 아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게 낫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공자께서 하셨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교과 과정을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즉 서양의 교육 방법은 세 개의 기초 과목, 문법, 논리학, 수사학, 주로 언어학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어를 말하겠습니다. 네 개의 심화 과목,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 즉 자연과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문법학교, 그 다음에 음악학교,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공통점은 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인간을 완성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초 과목들은 언어와 관련이 있고 심화 과목들은 바깥 세상인 자연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는 교양을 의미합니다. 방랑 시인 김삿갓 김병현의 시 20수하라는 한시입니다. 스무나무 아래 앉은 30 나그네에게 망할 놈의 마을에선 쉰밥을 주더라. 인간의 이런 일이 어찌 있는가. 내 집에 돌아가 30밥을 먹느니만 못하다.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방랑 시인 김삿갓입니다. 이 시는 20, 30, 40, 50, 70으로 시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1대 대선의 잠재적 유력 대선 후보 운계 예측입니다. 1등급 운과 2등급 운, 그 다음에 운계식 자격 미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기준은 운계 이격과 대운을 가지고 저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달의 순위는 2022년 4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매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쿠데타 집권 2기 저지 대책은 개헌시 직선 대통령제 중임제를 고수하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과 추미애가 올라와 있고 국민의힘당에는 아직 1등급 운은 없습니다. 22년 6월 1일 지선 서울 경기 사주 예측 1차는 운계식 2격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서울시장은 오세훈, 송영길, 여기는 오행 미족격으로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었고 경기도에는 김동연, 그 다음에 김은혜는 오행 구족격으로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입김으로 지금 현재 결선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공천이 좋으면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싹쓸이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을 하였는데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대운과 세운을 가지고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란
문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주어진 위기를 가장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짜놓은 자연 메커니즘을 억지로 움직이려 들어서는 될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일관된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선 항상 전쟁 공포 있었지만 5년간 북과 군사 충돌 없이 이런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승리보다 전쟁 억지력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가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소련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억지력이 최우선입니다. 문재인은 미국이, 이재명은 민주진보 진영이 지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격자 문재인은 선진국형 대통령이고 전략가 이재명은 선진국형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외국과 국내의 평판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지역감정이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망국적인 지역감정이 우리의 민주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복받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 대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3대 대운에서 그때가 첫 별의 순간이자 마지막 별의 순간에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또 그때에 그 대운의 기운이 강해서 조그마한 운인데도 큰 국가의 운세와 조화를 이루어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18대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패했던 이유는 53대 대운은 2급 운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63대 대운에서 19대 대선에 당선되었습니다. 운계식 좋은 팔자란 사주와 대운의 환상의 조합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운계식 사주 이익격에서 좋은 팔자란 오행 미족격보다 오행 구족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대한 지도자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컨텐츠와 스토리가 있는 지도자여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5번의 죽을 고비, 투옥, 망명, 3번의 대선 실패, 정계 은퇴, 유학 이러한 컨텐츠가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상임 고문도 지금 현재 이규를 극복해야 합니다. 충견 한동훈 조기 등판은 그 다음에 이상민과 한동훈의 협곡 이러한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윤석열과 전략적 전면전을 펼쳐야 할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에 이재명의 사주풀이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의 세운은 집권 초기 1, 2년에는 작은 난관에 봉착하고 마지막 단계에 혹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정권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중이 되어 그 다음에 사주상으로 보면 인신충, 자묘형, 유의충으로 22년, 23년이 이재명에게 중차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잘 극복하리라 예측합니다. 운계식 오세훈 사주운세 풀이를 보면은 22년 6월 1일 지선 4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1대 대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노란색입니다. 그리고 21대 대선 출마 시 그때는 미운으로 또 안 좋은 2등급 운에다가 잠이 천이 되어서 그때는 낙마가 예상이 됩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는 원희룡의 맛집 오마카세란 무엇인가? 오마카세는 바뀐다는 일본어로 손님이 요리사에게 메뉴 선택을 온전히 맡기고 요리사는 가장 신선한 식재료로 제철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의 스시 식당에서 셰프의 추천 메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 현재는 한우, 양식, 커피 등 다양한 위식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술과 역학이란 무엇인가? 역학은 우주 천지 자연 변화의 이치를 공부하여 밝히는 학문, 과학, 기상학이라고도 합니다. 주역, 우주 변화의 원리를 말하며 역술은 역학을 인생과 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하는 실용적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주명리학, 점, 풍수지리학, 관상학, 성명학 등이 있습니다. 논어에 애지욕 기생, 오지욕 기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미움은 사람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역술인에게 애지욕 기생, 오지욕 기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사주명리학은 그의 모든 역술 공부는 자기수양 학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다.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판단할 것인가. 역술가는 이법과 신법을 해결한 도사, 즉 도를 아는 선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역술가는 사실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역술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운계 사주명리학은 한국의 토종 사주명리학입니다. 명리학의 기본 원리는 음양오행 생극재화, 합충형 파해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주명리학은 격국과 용신 시스템 그리고 육천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문이 이 중국의 사주명리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운계는 한국 유일의 토종인 운계사주명리학을 이격과 오행복신 시스템, 사주심리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계사주명리학은 더 완전체의 이론, 운계대운론, 별의순간이론, 사유적 인문학입니다. 이격은 오행미족격과 오행구족격, 복신은 미비오행복신과 유사미비오행복신이 있습니다. 사주명리는 합형충파에 의하여 무한하게 변화무쌍합니다. 사주팔자는 대운과 세운, 합형충파해의 변화로 길한운과 흉한운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대운, 별의 순간 이론 및 대운의 임무, 길흉에 따라 정방향이냐 역방향으로 구분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운계 원근 유사상법으로 적성, 직업상, 성격, 이상적 배우자상, 취미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근래 전에는 없었던 운계의 신조어들입니다. 운계의 신조어는 다른 분들이 한 번도 쓰지 않은 운계만이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운계 사주 명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조어입니다. 운계 사주 명리학 운계 원근 유사 상법으로 우리 고객의 직업을 맞춘 사례입니다. 이 사주는 오행 구족격으로서 사주가 일반적으로 인생 행로가 순탄하다라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미비오행 복신이 사주 DNA가 되겠습니다. 주로 화, 수, 금이 되겠습니다. 맨 우측에 계유는
물과 호수입니다. 화는 소방전기입니다. 그리고 목 3개는 공무원 상이 됩니다. 직업은 소방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목은 사람, 무토는 건물, 즉 사람과 건물에서 소방 일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계식 사주 이기역은 오행미족격과 오행구족격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행미족격은 대통령형으로 되어 있고 오행구족격은 국무총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행미족격 대통령형에는 출발점이 맨 바닥입니다. 그래서 도달점까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도달점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국무총리형은 출발점이 오행미족격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순탄하게 가는데 이분들한테는 맨 위에 도달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가 마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구족격에는 팔자는 좋은데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형이라고 하였습니다. 국무총리형은 절대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총리형에는 간선 아니면 쿠데타로 해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이런 사람이 되겠으며 오행미족격에는 좌측에서 보다시피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격적 차이는 오행구족격은 통상적으로 성격이 원만하고 오행미족격은 성격상 개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행미족격과 오행구족격의 차이와 비교를 해보면 맨 위에가 이재명 사주입니다. 오행미족격이죠. 이분은 사주에 화와 토가 없습니다. 밑에 것은 이낙연 사주로 오행구족격입니다. 오행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사주 원국에서 오행을 모두 갖추면 오행구족격, 못 갖추면 오행미족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운계 사주 명리학에서만 사용하는 운계의 고유 신조어입니다. 참고로 일주가 어떻게 들으냐, 대통령들의 일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목이다, 나는 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 문재인 대통령은 을, 박근혜 무, 이명박 신, 노무현 무 해서 지금까지 배출하지 못한 오행은 병화와 개수일주가 아직까지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운계식 사주와 정치, 오행목과 정치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 목이 있는 사람은 정치 고관여층이라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윤석열은 목이 없습니다. 이명박도 목이 없습니다. 노태우도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잘하지 못합니다. 독재자들이죠. 전두환도 목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래도 완전히 맡기는 식으로 했죠. 그 다음에 박정희도 양이 하나, 그 다음에 노무현도 양이 하나, 김대중은 목이 2개입니다. 목이 제일 많은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이죠. 이분은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목이. 그래서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하려다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이재명 씨가 지금 을 둘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조국 사건의 진실이란 과연 무엇인가? 검찰의 기획수사인가? 과연 조국의 멸문지화의 중범죄자인가? 압수수색 100번, 소환조사 없이 기소, 표창장 하나에 징역 4년.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5년에서 10년간 지속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검수완박이 이루어지면 조국의 진실이 조금은 밝혀지리라 봅니다. 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하려는 조국 장관 임명을 막으려 기획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문제 해결에는 앞으로도 10년이 더 걸릴 거라고 내다봅니다.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속내는 검으로서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지만 수사 방식 보면 너무 공교로운 게 많다.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조국의 마음의 빛 발언엔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다. 그분들이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맞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로서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돼 그런 상황이 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속내를 비쳤습니다. 조국은 공정과 상식의 뿌리내림을 위한 단식투쟁으로 제도화하게 만들라. 이것은 저 운계의 주장입니다. 지금 조국 교수가 할 수 있는 일은 윤석열 정부 출범 시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의, 공정, 상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큰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국의 마지막 비장의 카드는 공정을 위하여 사직생의 단식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실천 촉구를 위한 비장의 단식,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이 원칙과 공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의대, 법대 전수조사하게 만들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주 공부하면서 사람은 사주는 못 벗어나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주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윤석열은 절대 안 변합니다. 사주에 관이 없으면 예의가 없고 조직 문화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쩍별은 다반사고 전통의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사적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내로남불은 그쪽에서 이미 가져간 걸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탁비서관은 요즘은 이준석의 이중잣대, 이준잣대라는 말이 많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으며 더 이상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이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을 가져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참 기레기들이 지금은 어디에 가 있는지 대단한 기자들의 활약상을 기대해 봅니다. 참 기레기들 지금은 어디로 갔나 어디로 지금은 방콕에 있는가 봅니다.
미국도 칭찬하는데 저주하는 저런 인간 쓰레기들, 문 대통령 고향에 못 오게 하거나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하라 했던 이 쓰레기 인간들, 사저 건립 후 진행된 첫 집회로 회원 50여 명은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다. 4.15 총선, 문 대통령은 광주로 가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 대통령을 구속하라는 극언도 이어갔습니다. 참 대단한 인간들입니다. 다행히 민주 진보 진영에는 저러한 인간 말종들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윤석열의 소탈, 윤석열의 제왕적 탈피란,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의 소탈도 인정하고 남의 소탈도 인정합니다. 윤석열은 자기는 소탈은 인정하고 남에게는 권위적, 제왕적 행세를 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탈은 불인정하고 자기는 멋대로 하는 게 소탈입니다. 청와대는 제왕의 상징으로선 저주하며 윤석열 본인은 현재 제왕적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자의적으로 거주지 외교장관 공간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무실과 주거지 선정이 국정 프로젝트 1호와 2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교장관은 공간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겠죠. 윤석열 정권의 공교롭다, 즉 우연의 일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관련성은 절대 부인한 사건들, 조국 사건의 표창장 기획수사,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의 부와 부동산 거래, 본부장 비리의 연속적인 무혐의, 무속과의 연계성 부인, 이러한 게 진실이 드러났을 때 폭발성 강한 뇌관으로 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리라 확신합니다. 우연과 졸속의 연속, 변명, 해명, 그리고 설명의 윤석열 정부. 20대 취임 엠블렘 변경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주택과 삼성의 연관성 의혹이 있고, 공교롭게도 한동훈의 주택과 삼성의 연관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여기에는 김건희의 그림자가 아름거립니다. 안 되는 집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앞으로 김건희의 활약상에 의해서 윤석열 정부도 무너지리라 예측해 봅니다. 북악산 산신령, 산을 지키는 다스리는 신령을 우리는 산신령이라고 합니다. 집에는 집 지킴이가 있듯이 산에는 산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신령입니다. 조선 왕조가 세워진 뒤에는 새로운 수도가 된 한양의 사방에 이치한 산신에게 작호를 내려 한양의 방울을 청했다고 한다. 이때 북악산을 진국백, 목멱산은, 그러니까 남산을 말하겠습니다. 를 목멱대왕이라고 작호를 하였습니다. 북악산은 금산입니다. 남산은 목산입니다. 그래서 목멱산이라고 합니다. 산에는 산신이 있고 집에는 성주신이 있습니다. 성주신은 가옥의 수호신이며 성조입니다. 청와대 성주신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운계가 비나이다. 청와대를 블루하우스라 하는데 청은 정사를 돌보는 곳인 대청의 청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한자라 보면 불글청에다가 기와와 그 다음에 전망에서 청와대를 쓰는데 사실은 청자가 정사를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대청의 청이 맞다고 봅니다. 무속을 믿으면서 왜 청와대를 저주할까? 청와대 성주신이 대한민국 성주신이 분노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회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천공스승 아이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1년쯤 안 가는 게 좋다. 거기 귀신들 많다. 아마도 청와대는 죄가 많은 윤석열이 들어가면 귀신에 붙잡히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윤석열은 입으로는 소통, 행동은 불통, 용산 이전 반대 목소리 높아. 이러한 문제가 결국에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집권도 임기도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임기가 시작되면 많은 문제가 불거지리라고 봅니다. 운이 좋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쿠데타에 의해서 됐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운이 좋았다면 지금은 현재 그 지지도가 70~80%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하는 일마다 좋은 반응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러한 운의 흉운은 앞으로 2~3년간 계속됩니다. 천공스승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운계가 말하는 운의 전도 때문입니다. 전도란 차례 이치, 가치관 따위가 뒤바뀌어 원래와 달리 거꾸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 그러니까 운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20대 대선은 절대 윤석열의 순번이 아니다. 혹 된다 해도 사주장 순서는 다음번 21대 대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된 것은 국민이 도와준 잘 짜여진 검찰 쿠데타로 보는 이유입니다. 영모는 반드시 죗값을 치릅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윤석열. 있다면 아마도 청와대 성주신이 대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윤석열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대구시장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구시장은 홍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당심에서 크게 차이나 패했지만 이번엔 여론조사와 당원투표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는 박심, 윤심 팔았지만 시민당원은 저를 택해 거듭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운계가 주장했듯이 20대 대선 전당대회에서 윤석열의 윤핵관의 조작선거로 피해자 1호가 홍준표입니다. 그때 운계는 무야홍을 부르짖었습니다. 홍준표와 윤석열, 이재명과 이낙연. 민주당은 10월 10일 3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62.37%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당내 경선에서 당심에서는 지고 민심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이 조작의 근거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홍준표, 윤석열, 운계식 대운 별의 순간 비교표입니다. 위에가 홍준표고 밑에가 윤석열 대운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에는 같은 대운이고 2등급 운입니다. 같은 2등급이지만 또한 윤석열은 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합니다. 홍준표는 비록 2등급 운이지만 깨끗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홍준표의 대운이 더 좋았다 라는 것을 예측을 했고 이번에 선거로 입증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검찰 쿠데타 집권 성공, 용산시대의 유지 성공의 관건, 검찰 쿠데타 성공의 법적 정당성과 정통성의 검증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수사가 기획 수사가 아니었다는 입증, 조국 수사의 정당성과 합리성 입증,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의 실천의 진정성 및 적용의 보편성 여부, 본부장 비리가 뒷배나 불법이 없었다라는 입증, 공정의 공평한 실천 및 적용 여부가 윤석열 정부 5년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 사건은 윤석열 정권 5년의 발목 그리고 부메랑의 뇌관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사라집니다. 관이 없기 때문에 전통문화, 조직문화를 무시합니다. 금수는 물질문명을 의미하고 목화는 정신문명을 의미합니다. 목화가 없는 윤석열은 물질문명은 존중되고 정신문명은 경시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부 독재 전두환과 검찰 독재 윤석열의 평행이론, 전두환의 광주 민주화운동의 무력 진압, 그리고 윤석열의 조국의 멸문지와 검찰 수사,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재 풀어야 할 난제입니다. 결국 전두환은 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윤석열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앞으로 5년, 10년 계속될 거고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자유롭 못할 겁니다. 진실은 무엇인가? 최성해의 입, 검찰의 입입니다. 동양대 총장이 최성해가 교육자 양심 건다. 조국 딸의 총장상 안 줬다. 검찰, 조국 수사는 검찰 개혁에 대한 사전 기획 수사는 아니다. 조작선거, 국힘당 대선 결과, 20대 대선 등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면 큰 치명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주상 같은 관성운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 못하면 이재명이 즉각 소환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는 티끌모아 블랙홀입니다. 3년 이내에 조국 사건, 무속, 본부장 비리, 청와대 무단 이전, 공정내각, 거짓말 우연성, 제왕적 뻘짓, 뻥튀기 공약, 유교부 장관 침탈, 불법, 내로남불, 뇌물사건 이러한 문제가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 큰 블랙홀이 돼서 3년 이내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윤석열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싫어하되 본인은 정작 제왕적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은 소환조사도 없이 검찰의 공정은, 김건희는 무혐의 처분, 정경심은 기소, 검찰공화국의 검찰 정상화의 필요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나대지 말아야 하는디 윤석열의 제왕적 고독한 결단, 강아지와 직접 외교 공간 둘러본 김건희, 김건희 답사 뒤 윤 당선자도 불쑥, 대통령 관저, 외교 공간 낙점,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 청사 5층으로 이전. 참고로 우리나라는 3과 5를 행운의 숫자로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는 5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사적 이익이 우선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 편. 김건희가 청와대 소장 미술품 전시 기획을 탐내고 있습니다. 전통과 문화는 무시하며 항상 끊임없이 돋보이려 노력하는 부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가 여기가 마음에 들어 임장하듯, 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손님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살펴보는 겁니다. 관저 결정을 하였다 합니다. 서울 한남동의 외교부 장관 공간을 윤석열 숙소로, 그럼 외교부 장관 공간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대책도 없습니다. 이게 윤석열식 제왕적 탈피입니다. 검찰 쿠데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당위성. 검찰 쿠데타 주역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특수부 검사들입니다. 국힘당은 윤핵관 중심의 소수 인원, 김건희와 무속 도사들, 삼위일체가 순조롭게 순행하지 못하면 삐그덕거리는 순간 와야 됩니다. 검찰청 정상화, 법안으로 검찰 정치 개입 한계,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 및 시끄러운 정국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으로 윤석열 정권은 무너지리라고 확신합니다. 한동훈은 누구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한동훈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 전두환의 노태우 후계자, 전두환의 장세동, 호위무사, 노태우의 박철원, 황태자, 박근혜의 김기춘, 호위무사, 김건희의 키즈, 차기 검찰 2기. 한동훈, 검수 완박에 침묵하는 건 양심 문제. 그럼 상습적 위장 전입은 양심 불량? 윤석열의 여제 김건희, 김건희 키즈 한동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죄, 친검은 무죄, 비검은 유죄의 법 잣대, 김건희가 키우는 차기 2기 한동훈, 김건희의 후광, 왕 장관 소통령. 이것은 후일의 보험 성격. 조국 사태 수사의 윤석열에 이어 2인자 한동훈.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후계자는 불가능합니다. 내각제 하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릇의 크기가 작고 자기 이익 우선의 수재, 그리고 닫힌 세계관의 소시민입니다. 이준구 교수가 말했듯이 한동훈 고작 몇백만원 아끼려 위장전입 구질구질. 한동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스가 되고 공적 이익을 위하여 일하겠는가? 저는 절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직선제, 중임제만 잘 고수하면 저런 인간 쓰레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국 사냥은 윤석열의 목, 다음 사냥인 이재명은 한동훈의 목. 1차는 윤석열 한동훈의 조국이었다면 2차는 윤석열 한동훈 대 조국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싸움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됩니다. 한동훈은 조국 사태, 공정, 상식 파괴했다고 합니다. 국민의 누를 지키라 할 수 있나? 한동훈은 불법과 편법, 법무부장 후로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했으며 박지원 대표는 편법 증여, 위장전입, 한동훈이 양심 거론, 어이없다. 운계는 권력 속성상 윤석열과 한동훈의 밀월 관계는 오래 못 간다고 예측합니다. 한동훈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검찰 쿠데타의 2인자라서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발탁 이유는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수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동훈은 검찰에서는 편집국장,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스핀 닥터 한동훈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을 한동훈은 공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편집국장은 신문에 어느 면에 무엇을 낼 거고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는 게 편집입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서 스핀 닥터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편집국장 스핀 닥터. 스핀이란 우리가 볼링 칠 때 스핀을 넣는다 그러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스핀은 원래 돌리거나 비틀어 왜곡한다는, 언론이 스핀 닥터로 전략한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어둠속에 빠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에 올라오면 야당이 긴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묘하게 법기술자가 되는다는 것입니다. 스핀 닥터는 불순한 자들이고 민주주의의 근원자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을 방해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법기술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은 절대자 타노스의 탄생, 윤석열의 황태자 한동훈. 타노스는 우주의 끝을 지배하는 타이탄 행성의 강력한 전사로 돌연변이로 태어나 비정상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타노스에 의해 지구가 정복당하고 한동훈에 의해 국힘당이 정복당하는 꼴이 되겠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윤석열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방향은 매우 바람직하다. 김호수도 인사청문회에서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하면 확증 편향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 정상화, 검수완박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의 참 검사 이문정, 송하맹호도 라고 있습니다. 소나무 밑에 맹호가 있다. 그림. 검하맹호,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검사에 맹호, 호랑이 같은 이문정 검사가 있다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앞으로 이문정 같은 검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또 운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